네, 오늘은 중국 철학사 제6장 묵자의 보편주의, 우리 책에는 뭐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띠라고도 읽습니다. 묵자는 기본적으로 전국시대 초기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475년에 39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존연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가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 시대 때 그 당시에 그 영향이 매우 컸던 학파가 묵가하고 유가입니다. 근데 묵가는 이제 또 그 묵자가 살았던 시대의 전기 묵가, 그 다음에 후기 묵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묵자 보시면 우리 책에는 지금 127쪽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후기 묵가, 전기 후기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고, 저기 128쪽의 교재 보시면 묵가에 대한 이제 그 맹자의 비판도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 보실 게 뭐냐면 사기 그 맹순열전 부분에 보면 묵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겸해사상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쟁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방어전 같은 거 잘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생존연대에도 약간 그 맹자보다 앞시대 인물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 보시면 그건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묵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 나와요. 노나라, 송나라, 초나라, 제나라 이렇게 각각 여러 학자들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냥 노나라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출신이 그 기술하고 관련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기록에 의하면 묵자가 자신은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천인이다라고. 그것은 이 양반들 출신이 매우 낮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묵적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돼 있고 노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출신 여기 천인이다라는 거, 그 자신이 그 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기술 같은데 이게 뛰어납니다. 공자 자신도 원래 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 나는 젊었을 때 천한 일도 잘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두 사람 다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뛰어난 학자가 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디인가요? 그 정초의 통지라는 책에 있는 글 보면 뭐 고죽국의 후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지 어쩐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은요. 근데 이제 묵자가 이렇게 인품, 여기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그 선진 시대에 보면은 이제 성인이라고 말해지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자하고 묵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하에서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리와 묵적은 한가 필부로 공공하였지만 이제 재상에게 그대 행위는 중리 묵적과 같다고 말한다. 낯빛을 고치고서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공자와 묵자가 그 당대에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장자 천하편의 글도 마찬가지고 회남자 수문 편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얼마나 천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묵가 학파 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고, 지금 방금 얘기하다 말았던 거 맹자의 비판 부분 보시면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성황이 나오지 않으니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이 양주하고 묵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주를 말해요. 양주는 자신만 위한다.
그래서 군주가 없으며 묵시라고 된 거, 묵과학파 인물들 말하는 거. 세상 사람을 사랑하니,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 이는 아비 없는 놈이다. 이렇게 비판해 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맹자가 유학자니까 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비판해 놓은 건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양주로 대표되는 도가의 인물들, 양주, 열자, 장자 같은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이 시대가 이렇게 그 이테쿠, 전번에 우리 책에 나왔던 리처 하우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발견의 시대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가, 개인의 생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맹자처럼 자기만 위한다, 그 무슨 개인주의, 이기주의 같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개인을 갖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이게 동양의 전통적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항상 개인이 집단 안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청나라 전통사회가 망할 때까지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성을 천대하고 하는 그런 못된 문화들. 그거는 유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뭐 당연한 거였어요. 그 앞에 우리 주역 얘기도 했었지만 그 주역의 교회가 건괴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남성을 높이고 여성을 천하게 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맹자 보면은 묵시는 세상 온 세상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라는데, 이건 아비 없는 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양주와 묵자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개인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뭐겠어요? 어차피 인간이 공동체, 사회, 국가를 만들어 살아간다면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개인의 혼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 사회는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학은 기본 정신이 혈연 관계예요. 친친 존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혈연적 관계가 멀수록, 이게 자기와 같은 종족, 같은 성을 쓰지 않으면 천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친친 존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비록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 가족 친친하는 거, 친족을 사랑하는 거, 혈연적 관계를 서로 중시하는 것으로부터 온 사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유가가 보여주는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들 집단, 또래 안에서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 거의 안 됐어요. 2000년 넘도록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묵가는. 친친만 얘기하니까 친친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친애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이익을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묵자의 입장은. 그래서 여기 맹자의 비판은 육아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말하면 헛소리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지금 유학하는 사람들 하는 행동, 태도를 봐도 비슷해요. 그들이 배운 게 다 유학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자의 비판도 이렇게 하나 보실 게 뭐냐면, 그 전령절장 이렇게 비약 같은 거 쭉 나오는데, 이 장자의 비판 중에서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죽어도 상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들이 철저하게 뭐라 할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인정에서 매우 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뻐할 일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죽는다라는 것은 어차피 자연의 이치대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묵가는 매우 냉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로 보면 인정에 지나치게 멀었던 것들을 주장해요. 왜 그러는가? 이들이 원래 천한 사람들 집단이고 그들은 또 어떤 그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지위가 매우 낮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봤던 그 세계 자체도 그래요.
그리고 이들 집단 자체가 흔히 준군사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매우 기율이 엄했던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 인정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여러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 나와요. 그 폐단이 검소하게 사는 거 중요한 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학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들이 이제 지나친 점들이 많다라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그 종교관념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묵가가 주장하는 그 사고방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14라고 그래 10가지 일로 설명을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천의와 명귀설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의 뜻, 그 다음에 귀신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 귀신지명 이런 그 주관 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냐면 종교적 관념이에요. 이제 종교라는 것 자체를 인간이 이제 그 삶을 살 때, 그 다음에 인간이 언젠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 죽을 때 그런 고통들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기 천이 명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의 뜻. 하늘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나 큰 집안이 작은 집안을 어지럽게 함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쭉 129쪽에 보시면 하늘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도 있는 사람이 서로 가르치고 재산 있는 자가 서로 나누기를 욕망한다.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라는 게 뭐냐. 힘 있다고 남 침략하지 말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 위해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런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런 게 그래 종교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그것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이들이 보여주는 종교관념입니다. 이게 그 아래 보시면 또 129쪽에 하늘은 상과 벌을 내린다. 이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늘이에요.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모습인데 여기에서도 천의를 따르는 자는 겸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취하니 반드시 상을 받는다. 천의에 반하는 자는 구별하여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치니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의 천관념, 종교적 관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을 이렇게 상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쪽 우리 책에는 130쪽부터 131쪽 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종교관념. 그래서 여기 비판하는 글들도 있는데 귀신이 있고 없음에 구별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능히 현명한 일을 상정하고 포함한 벌 주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묵자한구라는 책의 글인데 사실 그걸 논증한다라는 건 인간의 지성,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것들이라 논증 안 되는 문제예요. 그건 그렇고 이제 그 묵자 학파에서 그 철학 사상의 특징 부분들 보시면 우리 여기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세요. 여기 그 써놓은 것처럼 실천성, 비판성, 통속성이다 했는데 묵가학파 자체가 그 출신들이 사대부가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하층에 속하는 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형이사학적 어떤 이론보다는 직접 이 현실에서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묵가 철학 보면 좀 수준이 떨어져요. 형이사학적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비판성. 그건 앞에 겸해사상처럼 이 사회에게 불공평한 점들, 서로 구별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신분적 차별 같은 거에 대해서 비판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통속성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매우 평범한 얘기들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보면은 모순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서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무슨 학문 추구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묵과학파의 그러면 학설들 뭔가 중요한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주요 학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상현, 현인 어진 사람을 숭상하는 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상동, 그 위에 군주 어떤 그 언론이 일치되게 되면 군주의 말을 따르라 그런 것들이에요. 위험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 현대 관점에서 보면 그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전룡, 절장, 비약, 비명. 비명은 방금 우리가 말했던 천의하고 모순되는 거예요. 명이 없다라는 거. 근데 또 존천을 얘기해요. 하늘을 존귀하게 얘기하는. 그리고 또 귀신을 섬기고 겸해, 비공, 전쟁에 대한 반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아랫부분에 그렇게 써놓은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학설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수하는 거. 유학은 기본적으로 유학이 말하는 윤리학이 핵심입니다. 형이사학이 핵심이 아니에요. 도가는 형이사학이 핵심이고 윤리학이 없어요. 윤리학 부분은 그래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그런 것보다도 여기 그렇게 써놓은 것처럼 실제적 이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학설을 얘기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기 묵자의 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실정에 시급한 일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 실제적으로 지금 당대의 그 사회, 그 국가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래서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그 문제들을 이렇게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묵가가 얘기하는 10개의 비판 그 중심 사상이라는 것도 강조점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래 그 써놓은 것처럼 공리공론이 아닌 우리 삶에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춘추 전국시대 때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천하라고 하는데 그걸 천하사상이라고 그래요. 중국이라는 땅밖에 몰라요. 그 외에는 뭐 이제 그 이민족들, 중국 사람들식으로 뭐 이제 오랑캐들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면 왜 중국이라는 천하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물론 모든 중국 철학은 그겁니다. 천하가 혼란스럽게 됐는데 이 혼란스러운 천하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게 중국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이분들 이제 얘기는 그 천하가 어떻게 왜 어지러움에 빠졌는가 했을 때 백성에게 세 가지 근심이 있다.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거의 모든 책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비슷해요. 기하에 허덕이는 자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 아래 부분에 있네요. 기하에 허덕이는 자는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추위에 떠는 자는 옷을 얻지 못하고 힘겨운 노동에 고통을 받는 쉬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장자나 뒤에 나올 장자나 맹자의 글에도 보면 그런 걸 다 나와요. 고통,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굶어 죽고 하는 거. 맹자의 글에서도 보면 가족이 흩어져 버리고 길에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 이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그 사회가 그러게 된 이유는 뭔가? 바로 통치, 정치하는 사람들, 군주들 책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를 얘기할 때 공맹으로 얘기되는 유학자들은
사회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도덕적인 거. 그래서 군자를 얘기하죠. 군자다운 게 뭔가를 쭉 설명하는데 그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대부들, 군주를 포함한 지배 집단들이 도덕적 인간이 되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공자는. 그게 정명사상입니다. 근데 노자 입장 반대죠. 그런 그 윤리 세우고 어쩌고 해서 그래 세상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정치 자체를 갖다 이제 도에 맞는 정치를 해나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바로 그 이익을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익을 말합니다. 우선 겸해부터 보시면 되는데 우리 책에 이제 134쪽입니다. 겸해,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해하면 유학에서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친친에 대한 비판이에요. 인간을 차별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학입니다. 유학은 차별이에요.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해라는 것은 그런 차별을 두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무식하게 조폭, 두목 같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그 준군사 집단, 군사 조직과 같다라고 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그 하나의 언어, 단어를 선택해서 누구를 평가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기 겸해와 관련되어서 그 뭐라고 얘기했는가? 왜 혼란이 됐는가? 마땅히 혼란의 근원을 알아야 하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래서 혼란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쌍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서 그 보편적으로 사랑이 확장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도 그걸 많이 겪어요. 나의 가족을 넘어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러면 그 사회 집단을 어떻게 이렇게 통섭해 나갈 수 있을 건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이제 상식적인 얘기로 돼 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좀 더 현대적인 질문을 한다면 인간 왜 그걸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옛날 양반이라 그러겠지만 그 이론 자체에는 너무 좀 천박해요. 인간이 왜 가족을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라는 집단 안에 전체를 사랑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되면 좋은 글일 텐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다라면 세상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만일 세상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국가와 국가는 서로 공격할 리 없고 가족과 가족이 서로 혼란할 수 없고 도적이 있을 수 없고 군신 부자 간의 등이 효도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말은 맞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기 이제 논의될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면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다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들. 근데 이거는 달리 보면은 그 선진시대 전국시대 중기 이후로 쭉 나왔던 맹자의 성선설 있죠. 그 다음에 그 도가에서 말하는 그 성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순자가 얘기했던 성에 대한 논의 등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묵가의 주장은 막연하게 얘기되는 현실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논의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말로는 좋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겸해설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135쪽 그 인용된 구절 있죠. 중간 부분에 겸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이론이기도 한데 인간이 사랑한다라는 것들에서 겸해를 통해서 겸리 쪽으로 나아간다라고 봐야 할 건지 아니면 겸리를 통해서 겸해가 가능할지 이 양반의 논리로 보면 겸해를 해야 겸리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야만 사람은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보편적 사랑을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해 왔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물론 이제 이게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면 사기 사마천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서로 다툽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이익이 사라져 버리면 흩어져 버린다 이러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게 여기하고 좀 이런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자예요, 관자. 관자는 이제 중국 황로학 계열의 문헌으로 이렇게 보는데 직화 황로학. 관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말. 의식이 좋게야 예를 안다라는 거. 먹고 입고 하는 거, 이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리버라고 이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학자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가? 그랬을 때 이 이익을 어떻게 이렇게 공유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요즘 폴라니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을 갖다가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겸해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높습니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관자가 의식이 좋게야 예를 안다라는 것은 예라는 건 사회의 규범이에요.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도 사회의 규범이거든요.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의 노인을 노인답게 대해야만 남의 노인도 남의 노인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나의 부모를 부모답게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해야만 그것이 확장돼서 남의 부모, 노인들, 어른들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유학자들은 가난하던 굶던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인간은 군자가 돼서 도덕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 사람들한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훨씬 타당해요. 이렇게 보는 게. 먼저 입고 먹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 도덕적 인간이 돼야 한다는 게. 이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 있잖아요. 아까 리버 얘기했던 거. 거기 봐보세요. 그러면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익을 먼저 챙겨주고 나야만 결국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좀 확장되고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묵자 시간 하겠습니다.